서울 골목길에서 길을 잃고 배고픔에 지친 저였습니다. 그때 다가오신 한 할머니. 말 한마디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한마디에 왜 저는 눈물을 참지 못했을까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유를 이탈리아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은 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온 루카 마르틴이라고 해요. 23살 대학생인데 어릴 때부터 아시아 문화에 푹 빠져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았죠.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공부하면서 늘 한 번쯤은 한국에 가봐야지 하는 꿈을 키워왔네요. 그러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1년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3주짜리 아시아 여행을 계획했거든요.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까지. 제가 항상 동경하던 나라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기로 했는데 정말 설렜답니다. 서울에 첫 발을 디딘 순간부터 모든 게 신기했어요. 하늘로 치솟은 빌딩들, 깔끔하게 정돈된 지하철,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의 활기.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죠. 호스텔에 짐만 던져놓고 바로 밤거리로 뛰쳐나갔어요. 명동의 화려한 쇼핑거리, 동대문의 밤시장,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까지. 첫날은 정말 꿈 같았답니다. 근데 여행 이틀째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날 아침 저는 서울의 전통 시장들을 구경하고 싶었거든요. 가이드북에서 본 광장시장과 통인시장이 너무 가보고 싶었죠. 일찍 일어나 호스텔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종로 3가역에 내렸어요. 광장시장은 어렵지 않게 찾았는데 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색색의 반찬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분식, 형형색색의 천들, 모든 게 생동감 넘치고 활기찼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통인시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 배터리가 나가 버린 거예요. 아침에 충전기 연결해 놓은 줄 알았는데 제대로 꽂히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지도 앱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죠. 괜찮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영어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봤지만 대부분은 바쁜 걸음으로 Sorry, I don't know라며 지나가 버렸어요. 몇몇 친절한 분들은 멈춰서 도와주려 했지만 영어가 통하지 않아 결국 의사소통이 안 됐죠.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 보려 했는데 그게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은 골목길로 들어가게 됐고 어느새 주변엔 관광객은 저 하나뿐이더라고요. 서울 한복판인데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어요. 주변은 온통 한글 간판뿐이고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여권이랑 지갑은 다행히 몸에 붙들고 있었지만 호스텔 주소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어서 돌아갈 방법도 막막했어요. 그때 느낀 감정이 참 이상했어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 한가운데서 이상하게도 너무 외롭고 무력하게 느껴졌거든요. 이탈리아에서도 길을 잃어본 적은 있지만 적어도 말이 통했으니까 그렇게 두렵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완전히 다른 문화, 전혀 들리지 않는 언어. 마치 외계 행성에 혼자 떨어진 기분이었달까요. 사람들은 제 옆으로 바쁘게 오가고 있는데 저만 그 흐름 속에 멈춰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다시 물어볼까 싶었지만 여러 번 실패하다 보니 자신감도 바닥이더라고요. 게다가 배도 슬슬 고파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을 대충 먹고 나온 게 후회되더라고요.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게 됐어요. 양쪽으로 작은 가게들이 쭉 늘어서 있긴 한데 어디가 식당인지 어디서 음식을 살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영어 메뉴판이 있는 곳을 찾아봤는데 그런 곳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런 모험을 하고 싶어 했지? 집에 있었다면 지금쯤 친구들이랑 편하게 카페에 앉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낯선 곳에 혼자 와서 고생을 자처하고 있는 걸까? 자책감이랑 후회가 밀려왔죠. 지친 발걸음을 멈추고 길가 벤치에 털썩 앉았어요. 하늘을 보니 구름이 몰려오고 있더라고요. 비까지 오면 정말 최악이겠네.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는데 갑자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났어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말았죠. 외롭고 배고프고 길도 잃고 그 순간 저는 서울의 작은 골목길에서 가장 불쌍한 관광객이 된 기분이었어요. 휴대폰만 살아있었어도 호스텔 주소라도 보여주면서 택시를 탈 수 있었을 텐데 후회만 남더라고요. 그렇게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첫날이 너무 완벽해서 방심했나 싶기도 하고 여행 전에 더 철저히 준비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그때였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답니다. 벤치에 앉아 멍하니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에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7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한국 할머니셨죠. 검은색 바지에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고 계셨는데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벤치에 앉으러 오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한국어라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죠. 손사래를 치며 Sorry, I don't understand Korean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도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셨어요. 대신 들고 계시던 비닐봉지를 여시더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죠. 그건 김밥이었어요. 동그랗게 말린 김에 밥과 여러 채소가 들어간 한국의 대표적인 간식이죠. 광장시장에서 본 적이 있어서 알아봤어요. 할머니는 김밥을 반으로 잘라 한 조각을 저에게 건네주셨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낯선 사람에게 음식을 받아도 되는 건지, 이게 한국의 문화인지 헷갈렸거든요. 이탈리아에서는 어머니가 늘 모르는 사람한테서 음식 갖지 말라고 가르치셨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어떤 악의도 없어 보였어요. 그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외국인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것 같았죠. 게다가 배도 너무 고팠고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김밥을 받아들었어요. Thank you very much라고 말씀드리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본인도 나머지 반을 드시기 시작했죠.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나란히 앉아 김밥을 먹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답니다. 김밥은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신선한 채소와 밥의 조화, 그리고 김의 짭조름한 맛이 어우러져 배고픔을 달래주었죠.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할머니가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는데 마치 손자의 식사를 지켜보는 할머니 같았어요. 김밥을 다 먹고 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죠. 할머니는 뭐라고 대답하셨는데 물론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키셨어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할머니가 자기 얼굴을 만지시는 걸 보고 깨달았죠. 제 입가에 밥풀이 묻어 있었나 봐요. 당황해서 얼른 닦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 웃음소리가 너무 순수하고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같이 웃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웃음은 통한다는 걸 느꼈답니다. 할머니는 이내 작은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제게 건네주셨어요. 티슈로 얼굴을 닦은 뒤 다시 고맙다고 인사했죠. 그러자 할머니는 무언가 더 말씀하시려는 듯 입을 여셨어요. 천천히, 마치 외국인인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또박또박 말씀하셨죠. 여긴 한국이야. 낯선 사람한테 따뜻해야지. 놀랍게도 이 문장은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물론 정확한 의미는 몰랐지만 한국이라는 단어는 알아들었거든요. 할머니의 표정과 몸짓을 보니 뭔가 따뜻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 손은 주름지고 작았지만 무척이나 따뜻했죠. 엄마나 할머니의 손길 같았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길을 잃고 외로웠던 마음, 불안했던 감정들이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간신히 눈물을 참았지만 목이 메었답니다.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뭔가 알아차리신 듯했어요. 더 꼭 손을 잡아주셨죠.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제게 손짓하셨어요. 따라오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망설임 없이 할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죠. 할머니가 나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천천히 걸으시면서 때때로 뒤돌아 제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골목을 두어 번 돌아 큰 길로 나왔을 때 할머니는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 건너편을 가리키셨죠. 거기엔 지하철역이 보였어요. 제가 애초에 나왔던 종로 3가역이었답니다. 할머니는 저를 길에서 구해주신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말씀드렸어요. 여행 전에 기본적인 인사말 몇 개는 배워뒀거든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제 한국어 발음이 엉망이었을 텐데도 기뻐하시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다시 한번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번엔 뭔가 말씀하시려는 듯 진지한 표정이셨죠. 천천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제가 이해할 수 있길 바라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답니다. 제 표정을 보시더니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는 듯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셨죠. 그리고 저를 가리키셨어요. 그 다음엔 주변의 사람들을 가리키셨고요.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마음은 통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였을까요? 정확한 뜻은 몰라도 따뜻함이 전해졌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제 어깨를 토닥이시고는 천천히 걸어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할머니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완전히 모르는 이방인에게 베푼 그 따뜻한 친절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이상하게도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여전히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 김밥 한 줄과 따뜻한 손길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지하철역을 찾은 후에는 호스텔로 돌아가는 길이 훨씬 수월했어요. 역 안에 있는 무료 충전소에서 휴대폰도 잠시 충전했고 덕분에 호스텔 주소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아직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바로 호스텔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카페를 찾아봤어요. 이 얼마나 다행인지 영어 메뉴판이 있는 작은 카페를 발견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커피 향기가 저를 반겨주었죠.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와 샌드위치를 주문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홀로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었다가 한 할머니의 따뜻한 배려로 위안을 받은 이 모든 경험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낯선 경험들이 여행의 묘미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피렌체에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제가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특별한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카페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사진도 몇 장 찍고 가족들에게 무사히 지내고 있다는 메시지도 보냈죠. 그러다 문득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제자리에 노트북과 카메라, 그리고 가방이 있었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직원들도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고민하다가 문득 아까 할머니가 보여주셨던 그 따뜻함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서울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중 하나라는 가이드북의 내용도 생각났고요. 한번 믿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소지품을 그대로 두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물론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계속 돌아갔을 때 물건들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맴돌았거든요. 특히 노트북에는 학교 과제와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으니까요. 화장실에서 나와 카페 테이블로 돌아가는 그 짧은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물건들은 정확히 제가 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노트북, 카메라, 가방 하나도 빠짐없이요. 믿을 수 없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누가 지켜봐 준 건 아닐까 해서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대화나 휴대폰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었죠. 아무도 제 물건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뭔가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남의 것을 건드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호기심에 두 번째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일부러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음료 리필을 받으러 카운터로 갔죠. 약 5분 정도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로 돌아왔는데 역시나 휴대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이탈리아의 관광지에선 물건을 잠시라도 방치했다간 큰일 날 수 있거든요. 로마나 피렌체 같은 곳에선 소매치기나 도난 사고가 흔하니까요. 하지만 여기 서울에선 마치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대학생으로 보이는 두 명의 한국인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 여행 중이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너무 반가워서 그들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제 여행 이야기와 아까 할머니를 만난 경험, 그리고 방금 소지품을 놓고 화장실에 다녀온 이야기까지 들려줬죠. 그들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국은 그런 면에서 정말 안전해요. 특히 서울은 CCTV도 많고 사람들도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않아요. 그중 한 명이 덧붙였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더 그래요. 남의 것은 바늘 하나라도 탐내지 말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이 말을 들으니 아까 만난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그분도 그런 가치관을 가진 분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대화를 이어가면서 서울의 다른 관광지들도 추천받았어요. 그들은 친절하게도 지도 앱에 몇몇 장소를 표시해 주었고 심지어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맛집도 알려줬답니다. 헤어질 때 그중 한 명이 자신의 연락처를 줬어요. 서울에 계시는 동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친절함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낯선 외국인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대해주다니 정말 놀라웠죠. 카페를 나와 걸으면서 오늘 겪은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길을 잃고 불안해하던 저에게 김밥을 나눠준 할머니, 아무도 제 물건에 손대지 않았던 카페, 그리고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대학생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마치 가족 같은 곳이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마치 큰 가족과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호스텔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거리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 질서 있게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모여 하나의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 같았어요. 이런 곳에서라면 길을 잃어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답니다. 호스텔에 도착해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여기는 진짜 가족 같은 곳이야.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마치 오래된 이웃처럼 서로를 배려하는 곳. 그리고 문득 내일은 어떤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의 여행이 갑자기 더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기분 좋게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죠. 오늘은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그 전에 간단한 아침을 먹으러 나가기로 했어요. 호스텔 주변을 걷다가 작은 분식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죠. 메뉴판을 보니 어제 그 할머니가 주셨던 김밥이 있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바로 김밥 한 줄을 주문했어요. 김밥을 받아들고 첫 입을 베어 물었는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목이 메이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분명 맛있는 김밥인데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걸까 싶었죠. 천천히 씹으면서 생각해보니 어제 만난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따뜻한 미소, 주름진 손으로 건네주시던 김밥 한 조각.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기억이 밀려왔죠. 바로 제 할머니였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이탈리아 할머니 말이에요. 어릴 때 저는 자주 할머니 집에 놀러 갔었는데 할머니는 항상 제가 배고플까 걱정하시며 맛있는 파스타와 빵을 만들어주셨거든요. 특히 할머니의 수제 라자냐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였어요. 8살쯤 됐을 때였는데 친구들과 놀다가 시간을 잊고 늦게까지 밖에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을 헷갈려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그때 할머니가 저를 찾으러 나오셨어요. 먼 거리를 걸어오셨는지 할머니는 숨이 차 보였지만 저를 발견하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작은 빵 봉지를 꺼내시며 배고프지? 먼저 이것 좀 먹어 라고 말씀하셨죠. 그 따뜻한 손길과 걱정 어린 눈빛이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어제 서울 골목길에서 만난 한국 할머니도 똑같았어요. 같은 따뜻함, 같은 배려, 그리고 같은 손길. 김밥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물밀듯이 밀려오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가게 한구석에 앉아 혼자 울고 있는 외국인을 보고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한 직원이 영어로 조심스레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죠.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그리움과 감사함, 그리고 어떤 깨달음의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언어는 다르지만 따뜻함은 같았어요. 이 말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어요. 피렌체의 할머니와 서울의 할머니. 두 분은 완전히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졌지만 그분들이 보여주신 인간적인 따뜻함은 놀랍도록 같았거든요. 눈물을 닦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남은 김밥을 소중하게 마저 먹었죠. 이제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과 배려가 담긴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졌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나오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도 좋지만 다른 문화 속에서 인간적인 연결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한 추억이 되는 것 같았어요. 길을 걸으며 휴대폰을 꺼내 어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할머니의 사진은 없었지만 할머니가 알려주신 길을 따라 찍은 거리 사진들이 있었죠. 그 사진들을 보며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께 어떤 방식으로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다시 그 골목을 찾아갈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았고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간단한 결정을 했어요. 오늘 만나는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자고요. 직접 할머니께 감사를 전할 수 없다면 다른 이들에게 그 따뜻함을 나눠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경복궁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노인분이 타시는 것을 보고 바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분은 놀라시면서도 고맙다는 미소를 보내셨죠. 작은 행동이었지만 할머니께 배운 따뜻함을 조금이나마 실천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서울의 아름다운 고궁과 한옥마을을 구경하면서도 계속 그 할머니와
제 이탈리아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두 분 다 제게 소중한 추억과 교훈을 주셨죠. 언어는 다르지만 따뜻함은 같았어요. 이 문장은 제 여행 일기장 첫 페이지에 적어넣은 문장이 되었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마지막 날,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시아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 온 여행이었는데 이젠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답니다. 특히 길을 잃었던 그날, 김밥 한 줄로 저를 도와주셨던 할머니, 그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이탈리아로 돌아온 후에도 한국에서의 경험은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대학 수업에서 동아시아 문화에 관한 발표를 할 때도 제 경험담을 나눴고, 친구들은 모두 놀라워했죠. 특히 소지품을 두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에는 다들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만난 한국 유학생들과도 친구가 됐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꿈도 생겼고요. 그때는 좀 더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방 벽에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아끼는 사진은 마지막 날 골목길에서 찍은 셀카예요. 그 사진 속에서 저는 환하게 웃고 있답니다. 그 미소 속에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따뜻함과 감동이 담겨 있죠. 누군가 저에게 한국이 어땠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한국은 길거리에서도, 카페에서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흐르는 나라였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가족입니다. 언젠가 꼭 다시 방문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제대로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날의 할머니께, 그리고 저에게 가족 같은 따뜻함을 보여준 모든 한국 분들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니까요.